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측 모형 마지막으로 우리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과 최적화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우리 모델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레시피를 이용해서 전처리 작업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예측 모형에 대한 타당도, 정확성 이거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예측 모형 마지막 모듈로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최적화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최적화라는 것 또는 하이퍼 파라메타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적화를 하기 전에 최적화를 위해서는 교차 검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리샘플링 방법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리고 우리 R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모델 만드는 것부터 해서 우리 레시피까지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6번을 중심으로 많이 할 거예요. 6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 텐데 우리 5번에서 교차 검증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볼 거고, 훈련용 테스트용 데이터를 만들면서 교차 검증, 밸리데이션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튜닝 모델 만들 때 우리 하이퍼 파라메타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메타를 돌리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그리드 만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훈련할 때 여기가 완전히 다 바뀝니다. 이 뒤쪽이.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 결과를 이용해서 어떻게 쭉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차 검증과 리샘플링입니다. 우리가 왜 교차 검증을 하는지, 그 다음에 리샘플링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모델을 개발하는 거에 초점보다는 모델 개발에서 나온 그 결과, 우리가 했던 그 모델을 훈련시켜서 나온 모델이 과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학습용 데이터, 즉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우리가 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 우리가 트레이닝 테스트용 데이터를 우리가 쪼개서 하죠. 그럴 때 이 앞에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러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러닝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서 우리가 모델을 구축할 때 사용하고요. 그 구축한 모델은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구축한 모델을 그 다음에 또 훈련하는 모델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앞에 이론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학습할 때는 모델에 대한 파라메타라든가 여러 가지 모델들을 수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구축돼서 나온 모델은 우리가 사용하려고 그러면 모델을, 학습된 모델을 수정하지는 않아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 기계학습이나 이럴 때 배우실 텐데, 우리가 모델을 학습할 때는 모델 파라메타들을 막 수정하고 최종 모형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거를 우리가 핸드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활용을 할 때는 사용할 때는 모델을 우리가 수정을 못 해요. 그죠? 막 학습해서 만든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세팅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델을 그냥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팅한 모델이나 실제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그 모델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세팅된 모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과 테스팅을 정확하게 해줘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사용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습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구축한 학습 모델에 맞춰서 성능이 좋도록 학습을 하는 거니까 계속 성능에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다 맞춘 거를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테스트용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때 그냥 씁니다. 즉 학습할 때는 우리가 모델을 자꾸 수정을 하고 파라메타를 고치고 하면서 그 데이터에, 트레이닝 데이터에 최적화되게끔 맞추지만, 평가용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최적화된 모형, 즉 만들어진 모형을 그냥 그 상태로 우리가 그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대로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예측력이 좋으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높은 성과가 나오는데, 즉 트레이닝 할 때는 열심히 잘 맞췄는데, 당연히 훈련하는 거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맞추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근데 평가형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이 결과가 맞지가 않으면, 즉 성과가 차이가 나면 이거는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데이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미래 데이터를 예측해서, 즉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 우리가 정확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모델을 개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차율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보면 학습용 데이터에서 처음에 학습이 막 처음엔 높다가 계속 학습하면서 오차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학습의 기본 목표는 학습용 데이터의 오차율이 제일 최적화되는 지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러닝, 학습이죠. 왜냐하면 기존 데이터에 최적화돼서 만들어지는 모형이니까.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나갔는데, 평가형 데이터, 즉 이렇게 다 구축한 학습을 다 구축한 다음에 모델을 딱 평가해 봤더니 오차율이 높아요. 이 갭이 커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평가형 데이터랑 학습용 데이터 이 사이에 이 갭이 가장 적으면서 가장 최적화된 이 지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평가형 데이터가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이거를 오버피팅 됐다고 하고요. 평가형 데이터하고 이 오차율이 높은 이 지점은 언더피팅 됐다 그래요. 아직 정확도가 낮아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덜 학습됐다라고 보고, 이쪽은 오버피팅 된 쪽은 학습용 데이터에 너무 데이터가 훈련이 너무 맞춰져서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할 때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더피팅 되지 않고 오버피팅 되지 않은 요 최적의 지점이 가장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데이터를 쪼개서 우리가 그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해주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뒤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적합 오버피팅 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맞춰지면 100% 다 맞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가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데이터가 이렇게 너무 맞춰지게 되면 우리가 오버피팅 돼서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죠?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실제 데이터, 훈련 데이터에만 너무 맞춰지는 거니까 이 데이터에 데이터가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런 실제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이런 데이터보다는 이런 예측 모형이 훨씬 더 우리가 예측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용 데이터의 잡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너무 이렇게 맞추다 보면 이 모형을 우리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버피팅 또는 언더피팅, 덜 학습될 때는 언더피팅, 더 학습이 훈련 데이터에 너무 맞춰지면 오버피팅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 주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훈련용 데이터를 학습할 때 그 안에서 조금 여러 개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할할 때 이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이제 훈련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테스팅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훈련 데이터를 우리가 쪼개서 밸리데이션, 검증할 때 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여태까지 본 것처럼 모델을 만들 때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팅 데이터로 구분을 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봤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를 더 해줄 겁니다. 훈련용 데이터를 우리가 밸리데이션 데이터라 그래서 교차 검증할 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즉 학습용 데이터를 또 쪼갭니다. 쪼개는데 그냥 쪼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쪼개서 그 안에서 또
훈련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보다는 여기서는 밸리데이트라는 말을 쓰겠죠. 훈련하고 밸리데이트하고, 그래서 조금 틀려지면 다시 또 수정을 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이 맞춰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를 우리가 쪼개서 중간에 하나 더 만든다. 자, 그래서 평가형 데이터를 우리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차 검증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 거를 한번 볼게요. 홀드아웃 교차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홀드아웃 교차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으면 트레이닝 데이터를 우리가 밸리데이션 한 번만 해주는 거예요. 즉 데이터를 쪼개서 우리가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70대 보통 30으로 쪼갠다 그랬죠. 7대 3. 그죠? 아니면은 우리가 4대 1이니까 75대 25 이렇게 쪼갭니다. 그럼 훈련 세트를 또 쪼개요. 그 안에서. 그럼 요게 한 50이 되겠고 요게 25, 요게 2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훈련 세트를 해서 요 데이터를 한번 돌려서 나온 거를 가지고 검증 세트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모델을 바로 테스트 모델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훈련 세트를 가지고 한번 딱 검증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훈련 세트 하나, 검증 세트 하나, 테스트 세트 하나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홀드아웃 교차 방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쓴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검증 세트를 하나뿐이 더 안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K-폴드 교차 검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그래서 홀드아웃 아니고 K-폴드 교차 검증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 리샘플링 이렇게 나오는데요. K-폴드 교차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팅 데이터를 쪼개고요.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훈련 끝난 다음에 하는 거고요.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훈련용 데이터를 쪼갭니다. 쪼개는데 어떻게 하냐면 K-폴드라고 하는데 보통 10폴드를 많이 씁니다. 10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10개를 쪼갭니다. 훈련 세트를 쪼갤 때 1번부터 우리가 10번 데이터를 쪼갭니다. 그러니까 10개를 쪼개는 거죠. 나눠서. 만약에 우리가 훈련 데이터가 700개가 있다. 그러면 요게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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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개에서 총 10개로 쪼갭니다. 자, 그러면 70개에서 1번부터 9번까지는 뭘 하냐면은 훈련할 때 사용을 해요. 훈련할 때 막 훈련 모델로 막 돌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딱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폴더를 하나 남겨둔 거 있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적합도가 얼마나만큼 맞는지. 자, 그렇게 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테스트할 때 놓고 두 번째는 9번을 우리가 테스트용 데이터로 또 써요. 나머지 1번부터 8번, 그 다음에 10번을 우리가 훈련할 때 훈련 모델로, 그러니까 얘를 테스트한 모델을 이쪽으로 다시 집어넣고 훈련 모델에 씁니다. 즉 9개 하나, 9개 하나인데 하나를 돌아가면서 테스트용 모델로 써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오버피팅 되지 않게 하면서 이 총 10개의 훈련한 모델을 가지고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서 얼마만큼 혹시 데이터가 훈련할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에러율을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해줘서 그 에러율을 보여줍니다. 즉, 그래서 이 10번을 돌렸을 때 균등하게 잘 나눠졌다, 잘 나왔다. 그러면 특정한 데이터에 우리가 오버피팅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모델이 검증이 잘 됐다, 잘 훈련된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폴드 교차 검증을 많이 쓴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훈련 데이터를 7대 3으로 우리가 쪼개고요. 그 7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거를 다시 10개를 나눕니다. 그죠? 10개를 나눠서 여기 첫 번째 세트 9대 1, 여기도 9대 1, 9대 1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들을 9개는 훈련 데이터, 하나는 훈련한 결과를 테스트해주고, 그러니까 테스트가 10번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검증해준다고 합니다.
훈련을 10번 돌려줘.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을 10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10번을 해줬으니까 더 정교해지겠죠. 정교해지고 검증이 더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모델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10번을 해주고요. 그 모델을 검증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기존에 내가 있던 훈련 데이터를 쪼개서 9대1로 쪼개서 9개는 훈련 데이터로 쓰고 하나는 임시로 테스트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검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검증해주고 또 한 번 검증해주고 총 10번을 검증해 준 거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내거나 평균을 내서 전체적으로 이 분포가 얼마만큼 많이 흩어져 있는지 아니면 정교한지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방법을 쓰는 게 바로 이 텐폴드 교차 검정 방법의 의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씩 돌려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10개가 너무 많으니까 좀 더 예를 들어 보기 위해서 3개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색깔로 나눠지겠죠. 자, 그래서 텐폴드 1은 우리가 노란색하고 이런 파란색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초록색은 우리가 테스트용 데이터에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다시 집어넣고 이쪽에 그 다음에 나머지 노란색을 여기서 빼서 이렇게 쓰면 두 번째 되겠죠. 이게 훈련할 때 쓰고 테스트할 때 쓰고 훈련할 때 쓰고 테스트할 때 써서 얼마나 정확도가 높은지, 만약에 여기서 잘 훈련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너무 값이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 뭔가 오버피팅 되거나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다 균등 있게 정확도가 높고 그 다음에 잘 나왔다 그러면 이 모델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검증이 잘 됐다, 즉 모델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최종 버전에서 테스트용 데이터로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계학습 모델에서는 좀 더 정교해지고 우리가 검증, 테스트, 트레이닝, 검증, 또 테스트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모델이 얼마나 정교한지 정확한지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보통 K폴드 교차 방법을 많이 쓰고요. 부트스트래핑 교차 방법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가끔 쓸 때가 있고요. 이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앙상블 할 때 그때 많이 쓰입니다. 앙상블 학습할 때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데이터를 여기서 보면 K폴드 방법은 모든 데이터를 만약에 700개가 있으면 700개를 다 쪼개서 이렇게 다 분리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너무 많이 생성을 할 것 같던 10개가 아니고 뒤에 가서 우리가 그 부트스트래핑에서 우리가 그 앙상블로 가면 보통 한 1000개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700개를 가지고 우리가 10개를 쪼개는 게 아니고 1000개, 10,000개 이렇게 막 쪼개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 수가 너무 없겠죠. 아무리 많아도 데이터가 너무 우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복을 해서 랜덤하게 뽑아내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샘플이 있으면 이 샘플 데이터 중에서 2번, 2번, 3번, 1번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뽑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뽑힐지는 모르지만 700개 중에서 우리가 뭐 한 700개 중에서 뭐 한 100개를 뽑는다. 그러면 중복되게 막 뽑아요. 그래서 700개 중에 100개를 뽑고 또 700개 중에 또 다시 다 집어넣고 또 100개를 뽑고, 이거를 10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보통 100개, 1000개를 만들어요. 데이터셋 자체를 100개나 1000개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돌려줍니다. 자, 그런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별도로. 그럴 때 우리가 뒤에 가서 앙상블 학습을 할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방법을 부트스트래핑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K폴드 교차 검정 방법을 쓰고요. 이 부트스트래핑은 교차 검정에서 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뒤에 가서 우리가 그 앙상블 학습할 때 앙상블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그 뻥튀기라고 하는데 많이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내서, 왜냐면 그때 이론을 설명드리겠지만 거기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와 엄청나게 많은
그 디테일한 세부 모델들이 좀 필요한 방법을 쓰거든요. 그럴 때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뭐 교차 검정할 때는 앞에 있는 세 가지 중에 홀드아웃도 있고 케이프 홀드도 있고 또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방법도 있지만은 교차 검정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는 요걸 가지고 주로 하게 될 거고요. 부트스트래핑은 뒤에 가서 앙상블 할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앙상블 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요 방법을 쓸 거예요.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R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워크플로우 만드는 것까지 해봤죠.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요. 우리가 튠 그리드라는 거를 조금 이따 배울 텐데 튜닝하면서 샘플을 요거를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10폴더 넣어주면은 훈련할 때 그 데이터를 10번을 해주는 거죠. 요걸 넣어주면은 데이터를 10번 우리가 10폴더 하면은 데이터를 10번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우리가 10번 훈련 모델을 만들어서 그 중에 가장 최적한 모델을 찾아내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파이썬 모델에서도 이렇게 CV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파이썬 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기계학습 모델 그 다음 학기 때요. 자, 여기까지 교차 검정을 마쳤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은 최적화를 해주는 거예요. 최적화를 하는데 튜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뭐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진 자동차를 뭐 개조하는 거를 튜닝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어떤 계열을 최적화되는 건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튜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튜닝하는 방법은 이제 과적합 방지 할 때도 쓰고요. 리샘플링 데이터를 통해서 최상의 값, 그래서 이거를 최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돌려서 최적화된 값을 찾아내는데 이 모델 엔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을 좀 조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메타 조정이라고 하는데 하이퍼 파라메타는 우리가 어떤 모델을 학습을 할 때 그 엔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엔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조정해 줘야 되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디시전 트리라는 모델 같으면은 코스트 컴플렉시티라든가 트리 뎁스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해 줄 때 어떤 값이 나오고 저렇게 조정해 줄 때는 더 값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즉 모델마다 이 모델을 훈련하는 학습 방법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그냥 한 번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특정한 값을 조정을 해주면 모델이 여러 가지 그 값들이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모델을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모델을 학습할 때는 그냥 엔진만 집어넣어서 돌렸는데 이제 엔진을 이용하면 엔진에 우리가 뭐 기아도 넣고 1단으로 갈지 5단으로 갈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옵션을 주면 이 운전이 최적화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우리가 최적화는 학습할 때 학습의 결과, 즉 정확도가 가장 높은 값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진, 즉 모델을 돌릴 때 그 모델에 여러 가지 옵션을 주면서 해주는 건데 초기 모델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폴트라고 해서 돼 있는데 이 초기 모델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첫 주에 해봤는데 우리가 세팅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런 값들이 우리가 이 모델을 만드는 그 엔진을 만들었던 이 분들이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이런 걸 아무것도 안 넣으면 디폴트로 여기 보면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안 돌릴 때는 코스트 컴플렉스를 얼마를 줄 거고 트리 뎁스는 얼마로 고정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을 기본 세팅해 준 게 있어요. 그대로 돌립니다. 근데 이거는 최적화된 모델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안 넣고 돌려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초기 값을 그냥 딱 준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처음 모델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요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이퍼 파라메타라는 게 있는데 이 하이퍼 파라메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줘야 되죠. 예를 들자면 코스트 컴플렉스라는 옵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 뎁스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이 값들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세팅해 주는 거를 그리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이퍼 파라메타라는 게 있다. 즉 모델에는 하이퍼 파라메타라는 게 있어서 이 모델에 하이퍼 파라메타 값을 뭘 쓸 건지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이거는 모델마다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배울 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배울 겁니다. 뭐냐면 이 모델은 즉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파라메타를 쓰고 그 다음에 SVM은 어떤 파라메타를 쓰고 결정나무, 의사결정, 디시전 트리는 어떤 파라메타들을 써야 되는지 그 모델들마다의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모델의 특징이 바로 이 하이퍼 파라메타에 대한 세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보자들은 모르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습하려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 시간에는 이 하이퍼 파라메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알려 그러면 결국은 이 모델이 뭔지 이거를 배워야 되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무엇이고 거기서 하이퍼 파라메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값들을 어떻게 조정해 줘야 됐을 때 최적화된 값이 나오는지 이런 기본 개념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배우고 나면 이거를 자동으로 튜닝해 주는 거는 이 R에서 자동으로 튜닝해 줍니다. 자, 그게 바로 이 그리드라는 거예요. 이 그리드라는 거는 결국은 이 코스트 컴플렉스라는 하이퍼 파라메타와 트리 뎁스라는 하이퍼 파라메타를 튜닝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값들을 어떻게 조정해 줄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자동화 시켜주는 툴입니다. 자, 이렇게 줍니다. 그리드 레귤라라는 툴이 있는데 요것도 있고요. 우리 모델마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모델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코스트 컴플렉시티라는 값이 있고요. 트리 뎁스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을 레벨 5라고 해주면 뭐냐면 얘도 5개, 얘도 5개 동시에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요 값이 5개가 나오고 요 값이 5개 나오면 컨비네이션 하면 25개 세트가 나오죠. 뭐냐면 코스트 컴플렉시를 0.00001로부터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5개를 세팅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 뎁스는 1, 여기에 5개 묶여지죠. 그 다음에 4로 해서 똑같은 값에 묶여집니다. 요 값은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요 값이 1, 2, 3, 4, 5 똑같고요. 1, 2, 3, 4, 5가 똑같고 얘가 1부터 여기 각각의 1, 1, 1, 1, 1 돼 있고요. 얘가 이렇게 4, 4, 4 이렇게 붙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해서 5 곱하기 5의 컨비네이션을 이루어져서 총 몇 개가 돌아가면 25개의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타 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10 폴드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델이 250번이 돌아갑니다. 즉 학습 모델이 25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그냥 가장 최소화로 만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주게 되면 25세트가 아니고 250개 세트가 이렇게 하이퍼 파라메타를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5세트, 5세트 정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연습용이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습하지 않고 돌려주면 뭐 1시간, 2시간이든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팅해주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벨을 해서 5개가 아니고 4개, 5개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게 4개, 밑에 거는 5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레벨을 해가지고 여기는 4개, 여기는 5개 이렇게 요 방법하고 요 방법은 똑같은 내용인데 요렇게도 해줄 수가 있고 요렇게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방법들을 이론만 갖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헷갈리고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실습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왜냐하면 모델들마다 이 그리드 만드는 방법들이 또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들을 하나씩 해가면서 우리가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하이퍼 파라메타를 어떻게 세팅해주고, 하이퍼 파라메타가 뭐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메타를 우리가 그리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세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을 해주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튜닝 그리드에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결과를 아까 전에 우리 리샘플 해서 폴드 만들었죠. 10폴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해가지고 25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컨트롤 해가지고 컨트롤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값들을 이렇게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실습할 때 제가 하나씩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R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R 그리드 이렇게 세팅이 만들어지는데, 파이썬에서는 이 똑같은 작업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R에서는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레벨 몇 개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대신에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이 값들을 일일이 하나씩 조정을 해주면서 이렇게 값들을 부여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쭉 보시는 것처럼 제가 R과 파이썬을 비교해 주면서 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학습 쪽으로 넘어가면 수업을 파이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고요. 아마 R이 좀 더 초보자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거고, 파이썬은 좀 복잡하게, 좀 코딩도 많이 들어가고 좀 복잡하게 좀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요즘 많이 쓰기 때문에 둘 다 배워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리드 세팅 해주는 거고, 이제 튜닝, 그리드 한 거를 가지고 여기에 튜닝 해주는 거예요. 모양을 보시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R과 파이썬에서 기본 구조는,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튜닝 해준다, 튜닝 그리드 만들어준다, 여기는 그리드 서치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만들어준다. 명령어만 다를 뿐이고 실제로는 개념은 똑같아요. 리샘플링 해준다, 여기 리샘플링 해준다, 그러니까 교차 검정 해준다, 그리드 만들어준다, 여기도 보면 여기에 그리드거든요. 파이프라인 그리드 만들어주고, 여기에 값을 쓴다. 요 값이 이제 분류 모델에서 쓰는 정확도 개념이거든요. 이런 기본 값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에 그 모델에 따라서 또는 R과 파이썬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있지만 거의 형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단어, 명령어를 뭘 쓰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R을 배우고 파이썬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개념은 이미 다 알고 있고, R에서 이렇게 썼던 거를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바꿔 쓰면 되는구나, 이것만 알면 R과 파이썬을 쉽게 호환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학기 때 여러분들이 꼭 우리 파이썬을 이용한 기계학습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지금까지 이론으로 배웠으니까 지금 배운 내용을 한번 R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